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한 열흘 전의 얘기입니다마는 1979년 12.12 당시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반란 과정에서 축출된 장태환 수경사령관 부인이 유명을 달리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벌써 30년도 넘은 일이지만 그때의 비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두환 씨는 바로 그 12.12 반란, 그리고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을 거쳐서 대통령을 2번 합니다. 국보위로 실권을 잡은 뒤에 1980년 9월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으로 1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리고 임기 7년의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제5공화국 헌법으로 1981년 3월에 12대 대통령이 됩니다. 다음은 대통령 각하께서 취임사를 하시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련으로 얼룩졌던 구시대를 청산하고 창조와 개혁과 발전의 기치 아래 새 시대를 꽃피우는 제5공화국의 영광스러운 그렇게 제5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평화적 정권 교체를 반드시 실현하고 전쟁과 빈곤, 그리고 정치적 탄압과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키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미 한편에서는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전두환이 국보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1980년 7월 어느 날, 보안사 보안처장실. 이 여자가 각 군부대 불교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턴지 분명치 않지만 올 때마다 수천만 원대의 돈을 뿌렸다고 합니다. 부대장들하고 안면이 있는 사이겠지. 전혀 안면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도 거액을 내놓는단 말이야? 어떻게 생겨먹은 여자야? 문제, 그 여자 사진입니다. 어이구, 미인이네. 아주 미인형입니다. 그런데 차장님, 그 여자 배경이 뭐? 형부가 이규광 씨인데 전두환 장군의 사모님 삼촌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중앙정보부 차장이었던 이철희 씨입니다. 그래? 그런데 이 여자는 이미 1966년 첫 남편 김수철과 결혼한 후 1977년 사업가 홍종열과 재혼을 한 다음 또다시 이혼을 했으니까 이철희 차장은 세 번째 남자입니다. 22살 차이가 나는 이 두 사람은 현재 동거 중이고 사업 파트너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보통 여인네는 아니로구만. 각 해당 부대에 전문 내려보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그 여인. 이름 장영자, 1944년생, 법명은 장보각행. 상당히 돈이 많은 재력가로 행세하다 실제로는 빚독촉을 받고 있음. 위 사람을 요주의 인물로 분류해 집중 관찰할 것. 따라서 각 부대는 장여인을 유의할 것. 그로부터 7개월 후인 1981년 2월. 전라남도 해남 대흥사에서 특별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다. 전 중앙정보부 차장 이철희와 22살 아래의 장영자였다. 그 무렵 장영자는 2번의 결혼을 통해서 받은 위자료 5억 원으로 부동산과 증권에 투자해서 거액을 벌면서 증권가의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 출범한 5공화국은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제 다리 아파서 주식시장도 못 다니겠고. 여보, 좀 더 화끈한 거 없을까요? 평소에 구상이 온 게 있긴 한데 주변에서 도와만 준다면 화끈하게 못할 것도 없지. 뭔데?
한 6년 전에 중정에 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었는데 5.1달러를 국내로 유치하면 이 돈이 되겠다 싶더라고. 5.1달러? 5.1달러라. 그래서 이 한중동 합작은행 같은 걸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전자산업도 앞으로는 유망할 거고. 여보, 내가 좀 보태볼까? 얼마 있는데? 한 20억 원 될걸? 아이,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그래요? 그럼 나한테도 생각이 있지. 장영자의 중학교 학적부 품행란에는 평소 말이 많고 준법 정신이 희박하며 자기 현시욕이 강한 학생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1년 뒤 장영자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을 터뜨린다. 오공화국은 화려하게 출범했지만 불황에 빠진 경제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했다. 경제 안정화 정책을 주장해온 경제수석 김재익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지금 인플레가 얼마나 되나? 응? 몇 년 연속 인플레가 10에서 20%에 달합니다. 이걸 근절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말은 쉬어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응? 획기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을 3%로 고정시켜놓고 재정지출 동결, 공무원 봉급 동결, 추곡 수매가 동결, 그리고 기업 임금도 인상을 억제해야 됩니다. 작년은 흉작이었기 때문에 올해 추곡 수매가까지 동결하기는 어려울 낀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정권 초기이고 양대 선거도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신선한 바람을 최대한 활용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 한번 밀어붙여 봅시다. 또, 그럼. 경제가 제대로 살려면 국가가 과감하게 손을 떼야 합니다. 특히 성장을 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 김재익 수석의 안정화 논리는 곧바로 전두환의 입을 통해 파급됐다. 1981년 4월 18일 매일경제신문. 전두환 대통령은 17일 하오 국가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과감히 시정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전 대통령은 제12대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대 선거에서 국민은 정치 및 사회 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희망한 것으로 해석하여 이 같은 방향으로 중점적인 행정을 펴가고 아울러 물가 안정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재익 경제수석은 5공화국 정권에서 많은 정책들을 만들거나 바꿨습니다. 어쩌면 전형적인 엘리트 경제학자가 쿠데타로 일어선 정권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과정에서는 곳곳에 암초가 있었습니다. 김 수석, 잠깐 좀 봅시다. 예, 말씀하시죠, 허부 장관. 나는 김 수석이 머리도 좋고 개혁적인 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도 곁에 두고 아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건 아니군요. 그래서요? 비웃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다만 각 학계 진언을 하더라도 그 주변 의견도 들어가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헌데 그 다른 수석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대통령 보좌관입니다. 직제에는 없는 자리지만 비서팀에서는 유일하게 청와대 본관에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각하를 뵌 건 특정 정책 사안 때문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다음부터는 사전에 서로 조율을 하고 나서
각하께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 이제 그만 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뭐요? 경호실 직원도 아닌데 그 귀에 꽂고 있는 그 이어폰은 뭐요? 라디오 이어폰입니다. 라디오? 해외 출장 다니면서 구입한 단파 라디오예요. 외국 방송 들으면서 세계 경제 동향을 듣고 있습니다. 왜요? 아닙니다. 수고하시오. 그럼. 세계 경제 동향을 듣고 있다고? 응? 뭐 세계 경제가 또 어떻대? 김재익 수석 말이야. 그 특유의 국제적인 감각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라디오였어. 단파 라디오. 무슨 말이야? 좀 알아듣게 해봐. 에휴,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이거 허 수석. 응. 그 김재익 수석 그 주변 좀 알아봤어? 아이고 없어. 없다니. 깨끗하다고. 부인 쪽은? 부부가 똑같아. 흠잡을 게 없어. 왜? 안 믿어져? 사정수석 말이니까 일단 믿어야겠지. 시간 됐어. 그 각하께 올라가자. 괜찮을까? 뭐가? 아무래도 영부인 일인데 민감한 일이잖아. 민감한 거니까 우리가 말씀드려야지. 김재기가 이런 거 할 수 있겠나? 1981년 5월 21일 경향신문. 사단법인 새세대 유경회의 창립총회가 21일 하오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어린이 교육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300여 명의 창립회원들은 이날 발기문에서 한국의 모든 어린이들,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여 그들을 도덕적이고 민주적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순수 민간 여성단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 회장에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가 추대됐다. 각하, 오늘 창립총회를 가진 그 새세대 유경회 말입니다. 새세대 유경회가 뭐? 아무래도 그 영부인께서 주관하시다 보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뭘 신경을 써? 그거 작년에 그 발기인 대회 했다가 총선 때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뒤를 미루자고 해서 이제야 한 거잖아.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뭐가 문제야? 오늘 창립된 새세대 유경회 회원들 명단에 들어있는 여자들이 대부분 대기업 총수의 부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각하. 그 영부인께서 하시는 일인데 기업 총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그럼 뭐 우리 집 사람이 돈이라도 받았다는 거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거야 뭐야? 아직 증거는 없지만 그럼 증거도 없이 왜 이리 싫지? 동생 전경환, 손아래 동서 김상구, 처남 이창석이 줄줄이 사탕으로 등장들을 하고 있구만. 이거 계획을 하러 청와대에 들어왔는데 정권이 아무리 잘해도 그 친인척 관리에서 실패하면 말짱 두루묵인데 각하께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시나 봐. 언젠가는 발등 찍는 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로부터 7년 뒤 50 청문회에서 새세대 유경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문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언은 이랬다. 새세대 유경회는 대통령 부인이 직접 맡아 한다는 사실이 기업인들에게 무언의 압력이 되었던 점을 미리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비극이죠.
대통령만 되면 처음에는 누구나 의욕적으로 개혁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본인이든 그의 친인척이든 사법부의 칼을 피해간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복이 없는 건가요?